자연치료법 요람, 저자 아가다 M. 드래시, 내과의사죠. 자연치료법. 천연치료로 병의 원인을 제거하고 이미 망가진 부분은 천연치료로 생활습관을 고쳐서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천연 치유를 통해서 천연 치료를 통해서 완전 치유를 지향하는 어, 유치파인이라는 미국의 유치파인이라는 클리닉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 책을 자연치료법 요람을 낭독해 드립니다. 오늘은 어, 심장 협심증 엔지나 팩토리스 협심증 아시죠? 협심증 심장에 관한 것을 천연치유로는 어떻게 낫는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뽑은 거예요. 구글에서 협심증의 주요 특징, 심장이 원인인데 이거를 좀 가까이 봐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네. 협심증의 주요 특징에 심장이 원인인데 발생 상황, 통증 양상, 방사 통증, 지속 시간 이렇게 지금 나왔고 발생 상황, 통증 양상, 지속 시간, 이건 흉근, 가슴, 심장이 원인이고 이거는 가슴 근육의 통증의 주요 특징. 자, 협심증의 주요 특징으로는 발생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언덕이나 계단을 오를 때 무거운 걸 들을 때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등 또 그 산에 오를 때 그런 경우 있어요. 심장이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할 때 발생합니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등.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졸도하고 쓰러지는 그런 뭐 일 많이 있죠. 통증 양상, 가슴 한가운데나 왼쪽이 짓누르거나 짜는 듯하며 화끈한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방사 통증, 통증이 왼쪽 어깨, 왼팔 안쪽, 목, 턱 등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지속 시간은 보통 멈춰 서서 안정을 취하면 5분 이내에 사라집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돼? 흉근, 가슴 근육, 흉근의 통증의 주요 특징은 근골격계 원인인데 발생 상황은 특정 가슴 근육을 쓰거나 무리한 운동, 팔굽혀펴기, 웨이트 트레이닝 등 무리한 상체 움직임 이후 발생합니다. 통증은 숨을 깊게 쉬거나 상체를 비틀거나 손으로 아픈 부위를 누를 때 압통, 통증이 심해집니다. 지속 시간은 운동이나 특정 자세와 관련이 깊으며 안정을 취해도 특정 자세나 압박 시 계속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는 세 개의 주요 동맥 중 한 개 이상이 포함된다. 환자들은 아픔으로 불편하기보다 압력, 압착, 공기산화, 중압, 감각의 충격과 압축 소화 불량 같은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는 협착이라는 것 잘 글씨가 안 보이네요. 협심증 환자의 통증은 일반적으로 세 번째 흉골의 중간이나 위쪽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빈번히 흉근 아래 부분과 가슴의 한쪽 또는 양쪽 모두와 대부분 왼쪽 팔, 일반적으로 왼쪽 목, 턱, 치아에서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글씨가 잘 뚜렷하게 안 보여서 그렇네요.
고통은 경감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활동을 줄이거나 멈춤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다. 육체적인 운동은 협심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요인이다. 그리고 환자는 산에 올라갈 때나 서두를 때에 처음으로 협심증에 걸렸다는 것을 안다. 예, 맞아요. 산에 올라갈 때, 가슴이 좀 뻐근한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고통은 식사 후에 더 많이 발생하고 추운 날씨에 더 많이 발생한다. 어떤 사람들은 단지 가을에만 협심증을 가지고 따뜻한 날씨 동안에는 완전히 치료가 된다. 식사에 수반한 활동, 특히 과식 후의 활동은 증상을 악화시키는 것 같다. 오래 앉아 있는 어떤 사람들은 식사 후에 협심증에 걸린다. 그래서 이 모든 병들이 다 나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먼저 파헤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원인을 파헤친 다음에 그 원인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미 이제 망가진 부분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예를 들어서 급한 응급 상황인 거는 병원을 사용하고, 의사를 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의사의 처방을 따르고 의사의 그 지시를 잘 따르되, 이제 약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다 응급 상황으로 의사의 지시를 따라서 나선 다음에는 생활 습관을 고쳐서 어, 약만 의지원하지 말고 장기간 약을 또 복용하면 약이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완전 치유를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고 일단 망가진 부분은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 목적 계획을 세워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솔루션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극렬한 감정은 협심증을 발병시키는 것 같다. 걱정, 근심, 서두름, 성, 성생활 같은데, 성활동, 공공적인 발언, 차 운전, 격렬한 스포츠 관람은 모두 협심증을 발병시키는 것 같다. 많은 환자들은 잠자리에 가서 협심증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시트가 차기 때문인 것 같다. 일 것 같다. 그리고 악몽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다. 아, 왜? 글씨가 증상은 낮에 더 많다. 머리를 빗는 거, 고개를 들 때, 손을 올 때 같은 행동은 증상을 발생할 수 있다. 이른 아침에는 증상이 자주 일어난다. 그리고 환자는 면도질을 하기 어렵고 멈추지 않고 일을 할 수 없다. 협심증이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후 늦게는 불편 없이 중노동을 할 수 있다. 신기하네요. 오후 늦게에는 불편 없이 중노동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협심증의 불안감은 단지 2분 내지 3분 계속된다. 육체적인 활동에 의해 발생되었다면 활동을 멈추거나 줄이는 것으로 협심증의 불안을 줄일 수 있다. 감정에 의해 협심증이 나타날 때는 5분에서 15분까지 계속될 수 있다. 이제 치료가 나옵니다.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제 망가졌으니까 치료를 해줘야죠. 그죠? 협심증의 주요 원인은 이제 아까 이제 의사가 설명했듯이 좀 이따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여기 이제 치료를 보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된 운동 계획을 권장한다. 환자는 매우 참을성 있게 운동을 시작해야만 한다. 견딜 수 있을 때 점차적으로 운동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증상이 나타날 때 운동을 멈추지 말고 천천히 해라. 만약 고통이 경감되지 않으면 경감될 때까지 멈추어라. 담배는 어떤 사람에게는 협심증에 걸리게 한다. 그러므로 피해야 한다. 협심증 증상을 가진 흡연가들은 그들이 협심증의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운동을 하였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가 4번을 시험해보고 담배를 피운 후에 운동 기간에
폭은 평균 24%이다. 어? 아휴, 잠깐만. 그 다음에 네 번째, 찬 음료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찬 음료수를 마시면 협심증이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 환자는 찬 음식을 피하라고 하네요. 5번, 체중이 과중했다면 체중 감소를 시작하라. 여섯 번째, 쉽게 소화할 수 있도록 소량의 식사를 하라. 절대로 과식하지 말라. 일곱 번째, 식사에서 모든 무지방 음식을 취하라. 예를 들면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마가린, 마요네즈가 첨가된 거는 먹지 말고 기름이, 지방이 없는 무지방 음식을 취하라고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심장 협심증은 원인이 그 지방이에요. 지방이 몸에 그 혈관에 지방이 쌓이면은 그게 어, 그 리피드가 쌓이면 그게 혈관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찌꺼기들이 혈관 통로에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피해야 돼요. 결론이 그거네요. 그죠? 그래서 만일 저 같은 경우라면 아, 그 리피드 지방이 그 혈관을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피가 잘 못 통할 순환이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그 원인은 그 지방이 쌓이는 거를 피해야 되니까 지방을 녹여주는 거를 먹어야 되겠죠. 양파나 마늘이나 과일이나 채소로. 그렇지만 기름진 음식은 피해야 되겠구나. 그죠? 그 원인은 제거하지 않으면서 약만 막 계속 먹으면 뭐 합니까? 원인을 제거해야죠. 그죠? 그 원인은 stop eating 기름진 음식들. 그죠? 심지어 어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보통 콜레스테롤이 새우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계란을 보면 영양도 많기도 하지만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게 다른 것이 보통 그 콜레스테롤이 한 뭐 16, 10이라면 계란 노른자에는 400이더라고요.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그 콜레스테롤도 그 리피드가 돼가지고 혈관을 갖다가 이렇게 찌꺼기로 혈액순환을 막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다 생각해서 지방 음식을 피해야 됩니다. 하이 콜레스테롤도 피해야 되고 새우에도 많으니까 새우도 어, 피해야 되죠. 자, 여기 8번. 14명의 환자들에게 지방 음식을 주어서 이제 실험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6명은 식사 후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지방 음식을 주니까. 그것은 혈중 지방이 최고로 높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이고. 협심증 나는 밤에 침대 머리 쪽을 높게 함으로써 도움이 된다. 이렇게 협심증이 막 나면 머리 쪽을 높게 하라고 하네요. 이 연구 그룹에서 10명 중 8명은 실험 기간 동안에 아무런 협심증 고통이 없었다. 어떻게 할 때? 침대 머리 쪽을 높게 할 때. 예. 그 다음에 10번째, 동물성 식품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죠? 이 동물성 식품. 왜냐하면 기름진 음식이
쪽으로 혈관을 두텁게 하기 때문에 피가 잘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지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건 다이어트를 이렇게 네 명의 환자들이 비건 다이어트로 식사를 조절했더니 처음에 환자는 협심증이 너무 심해서 이 아홉 발자국, 열 발자국을 걸은 후에 멈춰야만 했고, 두 달 후에는 식물성 식사를 했다. 그해 8월 달에는 산을 오를 때 협심증 고통이 없었다. 고쳐졌네요. 두 번째 환자는 5분 걸은 후에 심한 협심증이 나타났는데, 그도 이 비건 다이어트로 식사를 개선했죠. 그리고 고통 없이 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 식이요법이 9개월이 지난 후 그는 그것을 그만두고 계속 식이요법을 하지 않았다. 9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그만뒀대요. 그랬더니 협심증은 그의 식사 중에 동물성 음식을 섭취할 때 또 나타났대요. 세 번째 환자는 식물성 음식을 3년 동안 섭취한 후에 고통이나 숨 가품 없이 2000 feet, 2000 feet 산을 올라갈 수 있었고, 네 번째 환자는 식이요법 실시, 즉 비건 다이어트로 채식으로 그 말이죠. 식이요법을 실시했더니 3, 4개월 넉 달 후에 협심증 없이 중노동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체험담이네요. 예. 여기서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이 심장에 협심증이 온 원인을 파헤쳐서 하이 콜레스테롤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면 됩니다. 일단 망가진 부분은 치료를 해야 되겠죠. 예. 나중에, 어, 카얀 페퍼도 참 좋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이분은 카얀 페퍼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안 나오네요. 오늘은 자연 치료법에서 협심증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원인을 모르면 어떤 병에 걸리면은 중병의 이 심장 같은 거는 죽을 수가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냥 하루아택으로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참, 낭망되고 낙심되고 어두운 주제지만 원인을 파헤쳐서 원인을 제거해서 치료해주면 또 우리 몸이 자연적으로 그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헤쳐서 그 원인이 되는 하이 콜레스테롤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을 피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몸이 빨리빨리 치유가 돼요. 네,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다른 주제로 또 낭독해 드리겠습니다.